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화그룹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화그룹 측이 급작스런 이제 감자 발표한 이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전 영상에서 제가 이 감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인데 결국은 이화그룹 사측하고요. 주주 측, 뭐 주주연대를 중심으로 한판 승부를 벌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주 측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코아스 측도 물론 포함이 되고 소액주주연대도 당연히 이제 포함이 되는 그런 개념이죠. 이 두 주체가 주주의 결국 이제 중심축입니다. 자, 이네들이 어떤 대응 방안을 지금 현재 강구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사실 우리가 주총에 참여해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벌써 기준이 정해져 있죠. 주주 명부의 등재가 일정 일자에 됐었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장외에서 지금 일반 주주로부터 지분을 모아봐야 그 새롭게 지분을 취득한 자는 의결권을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그것은 이제 의결권을 위임을 해주면 되는 거죠. 네, 그 방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코아스 측에서 가만히 있진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 행위를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이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감자 이후 주주 배정을 하느냐, 제3자 배정을 하느냐, 이건 저는 정답이 나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지금 현재 주주들의 상황 또 말씀도 역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끄트머리 부분에서는 잭팟주를 공개를 할 거니까요. 여러분 요거는 이화에서의 손실을 만회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저는 여러분과 끝까지 가고 있고요. 같이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갈 거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성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좀 더 자세하고 실시간적인 정보나 판단은 무료 텔레그램 방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아이디 입장, 이화전기 입장, 이 드론 입장 막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초대를 해드려서 좀 더 확실한 자세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문자를 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주 명부는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정 일에 등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건 다 아실 겁니다. 그건 아실 거고 그거 전에 일단 우리가 뭘 볼 거냐면은요. 이 공시권을 좀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코아스건의 공시를 한번 볼 필요도 있겠죠, 여러분. 코아스건과 관련해서 공시를 한번 살펴보면은 코아스 경영권 인수 어쩌나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감자 후에 한다면 그렇다면 코아스 같은 경우도 이화전기 지분이 있기 때문에 받죠. 그러니까 사측에서 뭐 희석시키려 해도 별 효과가 없는 겁니다. 주주 배정 유상증자는. 그죠? 그러니까 자기네들한테 사측에서 유리한 쪽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거라는 예상입니다. 그죠? 코아스 측을 배제하고 그리고 주주들의 지분이 희석되도록 제3자 배정, 제3자, 우호적인 제3자 쪽에 지분을 주는 가격도 이제 싸게 줄 가능성이 높겠죠. 이걸 하겠다는 의도로 일단 보입니다. 네. 그걸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하튼 만약에 주주 배정을 한다면 코아스 같은 경우 자금력이 좀 부족한데 공장 담보를 이제 한다고 그랬고요. 당연히 이제 자금은 어떻게 해서든 마련을 할 겁니다. 코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아스의 그 재무 내용 네, 이런 부분들 제가 부동산 네, 이런 부분들 설명을 이제 드렸었어요. 예. 여하튼 지금 현재로선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하기보다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거예요. 코아스 측에서는 적정한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가 나올지 네, 이런 부분들은 이따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이 지금 현재 요거죠. 머투 기사를 우리가 좀 봤고요. 그리고 코아스 측에서 여러분에게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코아스 측에서 장외에서 뒤늦게 지분을 또 추가 매수한다 하더라도 일단 그 명의가 바뀐다 하더라도 코아스 측은 주총에 참석해서 그 지분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가 좀 안 되죠. 근데
위임을 받으면 됩니다. 위임. 그죠? 네, 위임을 받으면 됩니다. 위임장 받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의결권 문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거. 원래는 의결권은 기준일 당시에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이 상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일단 익히 알고 있는 것이고, 의결권 위임을 통해서 그 부분은 이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주명부 등재권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건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지금 코아스 측이나 주주연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결국 가처분 신청을 한번 내는 그런 건의 재료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여러분, 이 가처분 신청은요, 주총 개최일이 이제 임박한 경우에 이제 할 수 있는데 신속한 심리가 될 겁니다, 아마. 그죠? 그래서 이 건만 인용이 된다면은 주총 늦추면서 이제 시간을 벌 수가 있죠. 그겁니다. 예. 예, 그리고 결의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는 결의 효력 정치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 뭐 그럴 필요 없죠. 미리 가처분 신청 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이런 절차를 통해서 가처분 신청을 낼 수가 있는데, 요건을 좀 했으면 좋겠다. 코아스 측이나 주주연대 측에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그 돌파구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액트의 상황은요, 여러분, 지분율 47.97%입니다. EID 기준으로. 이화전기나 이트로는 최근에 말씀드린 그 정도 지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정도고, 이 아이디 같은 경우는 소액주주연대 지분이 이제 제일 많고, 여기서 우리가 돌파구를 좀 찾을 가능성이 좀 높은 건데, 지금 그만큼 이제 액트의 소액주주연대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니까 주주 대표도 지금 현재 선출 중입니다. 그래서 후보자 등록이 이미 시작된 상황이고, 자, 이 주주 대표, 새롭게 선출되는 주주 대표는 입김이 막대하겠죠. 네, 입김이 좀 막대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진짜 주주를 위해서 하는지 사측을 위해서 하는지, 그거는 우리가 지켜보면 알겠지만, 주주 대표, 새로 선출되는 주주 대표는 주주를 위해서 좀 활동을 해야 될 것으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주주 대표가 진짜 회사 쪽에 유리한 결정을 하는 인물인지 아니면 주주를 위해서 하는지는 우리 몰라요. 근데 되게 이제 앞으로 그 하는 행동을 보면 대강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하튼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는 주주연대 쪽에 좀 중심을 좀 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단합이 안 돼서 오합지졸식으로 대항을 할 수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그 코아스 측의 민 대표가 좀 확실한 대안을 갖고 움직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 코아스 측은 지금 신주 상장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미 낸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시간은 벌었어요. 네, 시간은 벌었고, 일단 이 건도 감자 건도 일단 주총을 좀 금지하거나 연기하면서 시간을 좀 벌어서 좋은 대안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감자를 100대 1을 할 필요가 없는 이화전기나 EID에 대해서 그런 정도의 감자를 한 것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추측을 말씀을 드렸고, 여하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는 이런 건의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좀 보면서 제가 후속 정보를 드리고 판단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아이디 이화전기 이트론이라고 꼭 문자를 주셔서 이 상황을 좀 해결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문자를 꼭 주시고요. 무료 텔레그램 방도 들어오실 필요가 당연히 있습니다. 이 아이디 입장, 이화전기 입장, 이트론 입장 이렇게 문자 주셔서 제가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거기서 한번 우리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한번 하고 정보를 한번 획득을 하는 게 좋겠어요. 끝까지 투쟁을 해야죠. 네. 어차피 장외로 갖고 오신 분들은 사측하고 한판 붙어볼 각오가 있는 분들이 오셨다고 봅니다. 끝까지 가봐야죠. 그죠? 네. 문자 꼭 주시고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많이 애써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그 잭팟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지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거는 매매 잘하셔서 꼭 좋은 결과 내시기 바랍니다. 네, 잭팟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잭팟주 하면은요, 여러분, 1, 20% 정도 우리가 수익을 먹으려고 잭팟주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네, 1 내지 20% 가지고는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잭팟주라 하면은 뭐 일단 100% 정도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종목이 바로 잭팟주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잭팟주를 말씀을 드릴 건데 게다가 리스크가 없는 생바닥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급등을 한 종목들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미리 바닥권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을 추천하는 것이 맞지. 이미 크게 올라서 급등해서 리스크가 큰 종목은 추천할 가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잭팟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섹터는 역시 전기전자 쪽입니다. 이 IT 쪽이 역시 그 신기술이 많죠. 신기술이 많습니다. 신기술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시장을 리드하는 거는 역시 최종적으로는 항상 IT 쪽이에요. 그래서 이 IT 쪽에서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 가격대는 2만 원 내지 4만 원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 가격대는 재무 실적을 겸비했다는 징표죠. 네, 이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재무나 실적이 아주 안 좋은 기업들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저가주보다도 확실하게 재무 실적을 겸비한 쪽으로 제가 추천을 드릴 거고요. 시총은 2,500억에서 한 5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시총은 적정하죠. 네, 이 정도라면 적정하지 않나. 너무 낮지도 높지도 않은 정도.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 선 정도로만 봤어요. 네, 길게 잡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초단타 매매를 하라고 제가 드리는 종목은 아닙니다. 투자 기간은 이 정도로 잡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그럼 주봉 차트, 월봉 차트는 어떻게 생겼나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주봉 차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끼시는 바 뭐 없습니까? 일봉도 아니고 주봉인데도 쓰리 바닥을 만들고 있죠. 여기서 탁 튀어나가면 큰 시세 낼 수 있는 그런 주봉 차트 모양을 벌써 보여주고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감 잡을 수 있죠. 여러분 큰 시세가 가능하다는 걸 감 잡을 수 있고요. 월봉 차트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월봉 차트로도 보면은 불기둥이 생바닥에서 2번 정도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 아주 긴 중장기를 보는 월봉에서도 이런 모습을 만들어줬다 이겁니다. 우리가 물론 아주 이런 중장기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월봉이나 주봉에서 벌써 모양이 형성된 걸 보면은 일봉은 어떻겠습니까? 그 분출하는 힘이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요 주봉이나 월봉은 앞으로 흐름이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사인을 주봉이나 월봉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주봉과 월봉을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네. 아시겠습니까? 그거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급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웨인 메이저 동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웨인이 빨간 선이에요. 최근 한 달 동안에 보시면 웨인이 선취매해서 초강력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건이 이 빨간 선 그래프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두세 달도 아니고 한 달 동안의 패턴이기 때문에 시작 단계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웨인이 강하게 먼저 끌고 나가고 있는 초기 구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그리고 웨인 메이저 동향까지 봤죠.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순이익 같은 경우가 어떤 특징이 있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 어떤 특징이 있나, 요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요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흐릿하게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작년 영업이익 대비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무려 8배 정도 폭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컨센서스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컨센서스하고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은 뭐 5배면 어떻고 8배면 어떻겠어요. 그런 정도면 시세가 폭등할 것은 사실 자명한 거죠. 특히 그 순익 같은 경우는요, 5년 만에 큰 폭으로 흑자 전환했다는 겁니다. 5년 만이에요.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됐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적 모멘텀도 대단히 좋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IT 섹터가 여러분 퍼 배수가 높죠. 뭐 1, 20배 가요. 근데 퍼 배수가 6배밖에 안 가, 지금. 예. 그만큼 저평가라는 얘기죠. 그리고 금년 ROE, 자기 자본 수익률은 5 내지 90% 정도 예상해요. 야,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ROE가 50 내지 90%면은요, PBR 배수가 5배 내지 9배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PBR 배수가 3배수도 안 돼요. 이런 강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거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순이익이 완전 흑자 반전한 것까지 말씀드렸고, 영업이익 7, 8배 성장 기대. 그죠? 목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더블 이상도 갈 수 있겠지만 일단 더블 정도로만 일단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럼 재료가 뭐가 있느냐? 1, 2개월 이후에 이제 초강 재료가 등장이 되는데, 네, 이게 향후 5년간에 1,000조도 아니고 몇백억도 아니고 2,000조 시장이 개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 건과 관련이 된 이슈가 1 내지 2개월 후에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목은 독자적 기술의 독점적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 시장이 이제 늦어도 연말 내에 나올 거예요. 1, 2개월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늦어진다 하더라도 연말에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해당 시장은 연말 연초부터 본격 성장하는 초기 국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꼭 공략해 보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 잭팟주 이렇게 문자를 좀 주시면 돼요. 잭팟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처음 사는 것부터 중간에 AS 그리고 파는 시점까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잭팟주라고 꼭 문자를 주시고 여기서 한번 잭팟 꼭 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